오늘은 93세의 현직 의사이자 건강에 살아있는 전설인 김영수 박사님께서 전해주신 장수와 건강의 비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김영수 박사님은 2024년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 최고령 현직 의사로 9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장수와 건강의 비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운동 습관이 의도치 않게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운동이 실제로 심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서 운동이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김영수 박사님도 그 믿음 때문에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상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힘들다고 느끼실 때, 밤에 잠을 설치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실 때, 요양원에 가게 될까봐 막연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실 때,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건강 고민이 가장 크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을 챙기며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보아요.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60세 어느 주말 아침, 김영수 박사님은 평소처럼 건강을 위해 조깅을 나섰습니다. 10대부터 시작한 주말 조깅 습관 덕분에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죠.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고 믿었고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의사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던 어느 날 월요일 아침 첫 환자를 진료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공기가 꽉 막힌 듯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고 손끝부터 차가운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귓가엔 삐하는 소리가 울리고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신 것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주말에만 격렬한 운동을 하니 심장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사님은 전 세계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특별한 운동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바로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일상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은 결코 체육관에 가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집안일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였으며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그들의 건강을 지탱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박사님은 그날 이후로 운동 습관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93세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무리하게 운동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요양원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외롭고 우울한 노년을 맞이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쉽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월요일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아침 8시부터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60이 넘어서도 참 건강하시네요. 간호사들의 말에 저는 늘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슴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속이 거북하고 명치가 답답했지만 그저 과식을 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의사인 제가 제 몸의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첫 번째 환자는 고혈압 약을 타러 오신 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혈압은 잘 관리되고 계시죠? 제가 물어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간신히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을 누군가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순간 제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제가 늘 진료하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는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던 제가 단 몇 초 만에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환자 곁에서 그들의 고통을 지켜봤지만 막상 제가 겪어보니 불안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님,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처치가 되었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정말 위험했습니다. 고강도 운동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 몸이 원하는 만큼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몸을 푸는 스트레칭, 집안일이나 정원 가꾸기 같은 소소한 움직임, 하루 20분에서 30분씩 천천히 걷기. 이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노력보다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심근경색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박 선생님, 평소에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주말 운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 교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소처럼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왔지만 갑자기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30년 넘게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고, 땀을 확실히 빼야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 다녀오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운동하셔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위험한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의사로 살면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오던 대로 주말마다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될 거라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0년을 건강하게 살아왔고 아픈 적이 없었기에 제 몸이 언제나 강하고 문제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 신호를 무시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는 맹신이 오히려 제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죠. 특히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그동안 환자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운동하셔야 합니다. 주말마다 등산 다녀오시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조언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걸까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게 운동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관리법을 찾아내겠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 병실에서의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옆 병실에 있던 조명순 할머니를 병간호하러 오시는 89세 한기철 할아버지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놀라웠습니다. 89세의 고령임에도 매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부인의 병실을 찾아오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는 젊은이보다 더 똑바르고 손떨림 하나 없이 부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하시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요. 나는 그냥 아침에 마당 쓸고 밥 지어 먹고 하루에 몇 번씩 부인 병원에 다녀오는 게 운동이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땀 흘리는 운동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구나. 집안일이나 마당 청소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 하루에 20분, 30분씩 천천히 걷는 것. 잠깐씩 몸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바로 장수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90세 넘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분들 대부분이 특별한 운동은 안 하세요. 그저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시죠. 밭에도 가고 이웃집 심부름도 하고.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전 세계 장수 마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놀랍게도 이 지역들의 노인들은 하나같이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잘못 알고 있던 진실을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학 서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질환 환자들의 회복 사례를 분석했고 노화 방지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읽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퇴원 후 저는 제 몸을 실험대 삼아 장수 마을 노인들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루에 3번 5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너무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3개월째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면의 질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체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하루 20분에서 30분 천천히 걷기. 하루 3번 5분씩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집안일이나 마당 청소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건강한 삶,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에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한 결과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사는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등산이나 강도 높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양을 돌보고 채소밭을 가꾸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며 생활했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일상에서는 특별한 운동 없이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저는 그들의 삶을 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가장 놀라운 것은 심장질환 환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려한 운동시설을 갖춘 재활병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상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에서 회복률이 높았답니다. 그런 곳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죠. 저도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24시간 활동량 측정기를 착용하고 심박수, 혈압, 걸음수를 기록하며 다양한 활동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10분 동안 천천히 걷기와 1시간 등산을 비교했을 때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등산이 더 컸지만 건강상의 이점은 오히려 걷기에서 더 크게 나타났어요.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혈압 안정과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짧지만 꾸준한 활동이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건강관리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후에는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는 명상 전 3분 심호흡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죠. 이런 작은 활동들이 모여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3개월 후 제 심장 기능이 놀랍게 회복되었고 6개월 후에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에는 체력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죠. 그때 쓰러진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특별하고 대단한 운동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하지 않아요. 젊은 시절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제가 33년간 실천해온 구체적인 건강관리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고 단순한 방법들이에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자마자 무작정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그리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요.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자연스러운 장 운동을 돕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습관이죠. 이 간단한 습관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분 맨손 체조입니다. 체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15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3분만 시작했어요.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팔 들어 올리기, 허리 굽히기, 간단한 무릎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틈새 운동입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진료 중간중간 1분씩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점심시간에는 10분 산책을 하는 것이죠. 작은 움직임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계단 이용입니다. 제 진료실은 3층에 있는데 저는 33년째 계단을 이용하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고 한 번에 2계단씩 뛰어오르지 않으며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꾸준히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식사 방법입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 씹고 반드시 앉아서 식사하세요. TV나 스마트폰 없이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중간중간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대에 누워 10분간 하루를 돌아봅니다. 그날 좋았던 일,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깊게 심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더 깊게 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난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며 심지어 DNA 복구 능력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 모든 습관은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거예요. 오늘부터 한 걸음씩 건강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가장 큰 건강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습관은 제가 33년간 실천해온 간단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시나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거예요.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인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제 환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78세의 김영호님은 30년 넘게 만성변비로 고생하시던 분인데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답니다.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죠, 여러분. 이제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그냥 물 한 잔이 뭐가 달라지겠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78세 김영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화장실도 편하게 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약 없이도 장이 움직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물의 과학입니다. 찬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자연스러운 장 운동을 돕고 밤새 쉬고 있던 장기들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는 15분 맨손 체조입니다. 81세 이민호님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던 이민호님은 처음에는 3분도 못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가더니 어느새 15분 체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도 함께 갈 수 있게 되셨어요. 중요한 건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5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처음엔 3분이었죠. 세 번째는 틈새 운동입니다. 75세 정석훈님은 퇴직 후 당뇨가 악화되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주말에만 등산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틈새 운동을 시작했어요. 화장실 갈 때 멀리 있는 곳을 이용하거나 전화할 때 서서 하기, 점심 후 10분 산책 같은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었죠. 하루 종일 5분씩 12번 움직이는 것이 1시간 운동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계단 이용하기입니다. 79세 김재호님은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으셨고 의료진은 걷기조차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운동을 시작하셨고 처음엔 한 계단을 오르는데 5분이 걸렸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도전하셨습니다. 6개월 후엔 5층까지 혼자 올라가실 수 있었고 1년 후엔 심장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엔 손주의 결혼식에서 직접 축하 연설을 하실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식사 방법입니다. 76세 박찬호님은 말기 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박찬호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실천하신 결과 박찬호님은 다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저녁 루틴입니다. 82세 김성일님은 제 의사생활 33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성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내와 사별 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셨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고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전자기기를 끄고 10분만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려 보시고 자녀들에게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따라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성일님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저보고 여보, 우리 자식들 좀 더 보고 가요라고 하더군요. 눈물이 나면서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3개월 후에는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1년 후에는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돌봄 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딸에게 아빠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들도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저희 아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저를 보면 이제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83세 최철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적인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
의사들이 말하길 6개월이 제 남은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최철수님께 제가 33년간 연구하고 실천해온 7가지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최철수님은 이 습관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셨고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첫날 일기에는 오늘도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 후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맨손 체조도 실천하며 목표를 세워가며 작은 변화들을 일기 속에 기록했습니다. 이 일기에는 오늘은 병원 복도를 3번 왕복하는 목표를 세웠다. 식사할 때마다 20번씩 씹으려고 한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조금씩 목표를 달성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고 2달 후에는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은 지나갔고 1년, 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최철수님은 암센터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오늘 실천한 7가지 습관과 내일의 목표를 적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면 반드시 실천하게 되더군요.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에 자신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이 7가지 습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목표를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자신의 첫 번째 목표를 적어보세요. 나는 내일부터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겠습니다. 나는 매일 5분씩 맨손 체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한 줄의 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누르셔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내딛어 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을 위한 변화를 결심하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